폴란드 공군이 FAO 공지F를 도입한 뒤 2년이 지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전투기가 단순한 공백 메우기용이 아니라 폴란드 공군 체계를 완전히 다시 짜놓는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지비는 미엔스크 마도비에츠키 제2전술항공기지에서 진행된 정비지원 회의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실전 자료와 운용 데이터를 공개했고, 여기에는 폴란드 내부에서조차 놀랄만한 평가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이 회의는 단순한 브리핑을 넘어 폴란드가 FAO 공지F를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개선할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했다. 2023년 상반기에 폴란드 제23 전술항공기지에서 미그 29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 FAO 공지F가 그 자리를 즉시 메우며 실전 임무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초기에 폴란드 내부에서는 FAO-12 전투기라기보다는 훈련기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다. 복자형 기체 구조와 뒤쪽 좌석이 높게 올라간 설계, 그리고 하나의 캐노피를 사용하는 커먼 캐노피 특성 때문에 외형적으로 훈련기에 가깝다는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폴란드는 실제 운용을 통해 이 기체가 단순히 훈련기처럼 보이는 전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게 된다. 특히 레이더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은 폴란드가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FAO 공지F는 엘타 ELM-203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 반사면적 목표 기준 약 130km를 탐지할 수 있으며 최대 15개의 지상 목표와 64개의 공중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폴란드 공군은 이 성능이 미그 29 9.1이 블록보다 실전 환경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구형 플랫폼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GF 모델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4,500kg, 즉 4.5톤에 달하며 이것은 폴란드가 보유했던 수 EEM4 공격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폴란드 기술진은 FAO-12이 단순히 실전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정비 효율성에서도 소련제 구기종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자장비를 훨씬 좁은 공간에 정교하게 배치하고 핵심 부품의 내구성을 극대화한 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느 부품에서는 수명이 러시아제 기체보다 무려 7배 가까이 길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저압과 고압 압축기의 특정단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폴란드는 이렇게 명확한 구조적 기술 우위가 FAO-10을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운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준다고 분석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엔진 문제가 발생해도 폴란드가 엔진 전체를 한국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FAO-10 시리즈는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문제가 생긴 단일 부품만 현장에서 분리해 교체하면 된다. 이는 정비 기간을 크게 줄여주었고 정비 인력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춰주었다. 기존 미그 29 정비 때 사용하던 장비나 공구는 거의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폴란드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F-16 정비 장비가 FAO-10 정비와 높은 호환성을 보여주면서 정비 인프라 전환도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편의성과 호환성 차원이 아니라 폴란드가 앞으로 어떤 전력 구조를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기존의 러시아제 기체들은 미터법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FAO-10은 인치 기반의 미국식 체계를 따르고 있어 나토 체계에 훨씬 자연스럽게 통합된다는 장점도 부각되었다. 폴란드는 실제로 FAO-10을 통해 러시아제에서 미국 및 서방식 전력 체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기술적 간극을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정비 체계가 초기에는 부담이 되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폴란드가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폴란드 공군은 짧은 기간 동안 FAO 공지F가 가져온 변화를 단순히 성능이나 정비, 편의성 수준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이 기체는 폴란드 공군의 전력 체계 자체를 재설계하고 전투기 운용 철학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전력을 메꾸는 임시 기체가 아니라 폴란드가 미래 공군 전략을 다시 짜는 출발점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폴란드 내부에서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큰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폴란드의 진짜 속내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폴란드 공군이 FAO 공지F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2년이 흐르면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전투기 자체의 성능이 아니라 실제 비행단에서 축적된 데이터였다. 장비 제조사나 외부 분석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기체를 굴리는 폴란드 공군이 직접 공개한 자료였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미헨스크 기지 정비사들은 FAO-10 시리즈가 보여주는 구조적 완성도에 대해 기존 소련제 전투기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이 내놓은 분석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2년 동안 현장에서 반복된 실전 기록을 기반으로 한 결론이었다. 정비 문서와 매뉴얼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FA50과 T50 계열은 여러 국가에서 오랜 기간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제23 전술항공기지의 평가에 따르면 정비 문서는 여전히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는 초기 수출 시점에 맞춰 완성된 매뉴얼은 충분했지만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반영되어야 할 보완사항들이 문서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는 의미였다. 폴란드 정비기술처장 아르카디우시 나브루트 대령은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비 사례와 개량 정보가 문서에 즉각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는 FA50 시리즈의 실전 피드백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정비 문서의 갱신 문제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비지는 이미 FA50의 모든 등급의 정비를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단순한 부품 교체나 소소한 트러블 슈팅 수준이 아니라 엔진과 기체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이는 모듈형 구성 덕분에 복잡한 부품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미그 계열 기체들을 운용할 때처럼 대형 설비나 전문 인력을 따로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부품의 노후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었다. 폴란드는 실전 운용을 통해 FA52 정비 측면에서 군 현대화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폴란드 공군이 FA50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전투기 평가를 넘어선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 폴란드는 이미 사방식 체계의 중심에 있는 F-16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었고, 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바이퍼 개량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FA50은 F-16 운용 경험과 정비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전력 공백을 해결하는 임시 기체가 아니라 서방식 전투기 체계를 완성시키는 중간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KF-21과 같은 상위 플랫폼 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FA50GF의 실제 비행 기록은 폴란드가 기대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도입된 12대의 GF 기체는 총 1,500시간에 가까운 비행시간을 기록했고 가장 집중적으로 활용된 2대는 각각 약 200시간을 기록했다. 2023년 운용이 시작된 이후 2025년 11월까지 총 1,450회의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체별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69시간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많이 뛰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체가 실제 임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였다. 폴란드 정비회의에서도 이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각 기체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가 가장 강조한 핵심 결과가 나왔다. FA50GF의 임무 완료율, 즉 계획된 임무 중 기술적 이유로 취소되지 않고 정상 수행된 비율이 87%에 달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높은 수치가 아니라 폴란드 공군 전체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보유한 최고 수치와 비교했을 때도 약 10%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폴란드는 이를 두고 자신들의 공군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이 임무 수행률은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 낮은 고장률, 그리고 기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비성까지 고려된 플랫폼 구조가 합쳐진 결과였다. 이 지표는 폴란드 내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FA50GF는 단순히 가벼운 임무만 맡은 것이 아니라 실전 투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무 달성률을 유지했다는 것은 FA50이 단순한 훈련기 수준을 뛰어넘어 서방식 경전투기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뜻이었다. 폴란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FA50 시리즈가 향후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신뢰성 높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운용국의 기록은 어떠한 홍보 문구보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단순한 결론 하나에 도달했다. FA50 시리즈는 폴란드 공군이 가진 전략적 공백을 채워줬을 뿐 아니라 전력 구조 자체를 서방형으로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폴란드는 FA50의 운용 성과를 토대로 향후 다른 국가들, 특히 필리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같은 도입 후보국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 분석은 폴란드 스스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내고 있었다. 폴란드는 이제 단순한 운용 평가를 넘어 더 큰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전투기 플랫폼이 있었다. 폴란드가 FA50GF를 운용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단순한 전투기 교체가 아니라 공군의 전략적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FA-50을 장기 운용할 핵심 전투기로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도입 목표는 미그 29의 공백을 빠르게 채우고 서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플랫폼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년에 걸친 비행 기록 정비 데이터 임무 성공률 실전 투입 경험이 모두 축적되면서 FA-50은 단순한 공백 대체용이 아니라 전략적 지위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폴란드 정부와 군 수뇌부의 판단에도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폴란드가 예상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FA-50이 나토 체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점이었다. 기존 러시아제 플랫폼은 서방식 데이터 링크 정비 규격 통신 체계와 완전히 다른 구조였기 때문에 나토에 완전 통합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반면 FA-50은 서방식 계열인 F-16과의 호환성이 높았고 실제로 폴란드 공군은 기존 F-16 정비 인프라를 거의 그대로 활용해 FA-50의 정비 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폴란드가 향후 어떤 종류의 중고도 전투기를 도입하든 서방식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또한 폴란드 내부에서 가장 크게 논의된 변화는 전투기 계층 구조에 대한 재해석이었다. 공군의 기본적인 전력 구상은 로우 미드 하이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로우 티어는 훈련기 기반 플랫폼, 중간 티어는 F-16 고 티어는 F-35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FA-50의 성능이 예상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기존 구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은 로우 티어인 FA-50이 임무 수행 효율성에서 다른 고성능 플랫폼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하위 플랫폼으로 분류하는 것은 실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의 새로운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을 통해 기본 교육과 전술 임무를 동시에 운용하며 기존 플랫폼보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점은 폴란드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과도 연결되었다. F-16 바이퍼 개량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위 플랫폼 도입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FA-50의 성공적인 운용은 폴란드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중급 전투기를 고려하는 기반이 되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러시아제 플랫폼으로 회귀할 이유가 없었고 대신 서방식 중급 전투기 도입을 차기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눈여겨보기 시작한 중급 플랫폼은 무엇이었을까? 폴란드 내부에서는 FA-50과 함께 한국의 중형 전투기 KF-21에 대한 논의가 조용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여러 분석가들은 FA-50 운용 경험이 KF-21 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의견이었다. 폴란드는 FA-50을 통해 한국산 전투기의 정비성 플랫폼 구조, 서방 체계와의 호환성에 대한 신뢰도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폴란드가 새로운 중형 플랫폼을 도입할 때 심리적 특히 FA-50의 실전 데이터는 KF-21의 미래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KF-21은 아직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없지만 FA-50을 통해 한국산 항공기의 실제 운용 지표가 증명되면서 폴란드가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폴란드 군사 관계자들은 FA-50의 87% 임무 완료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플랫폼의 구조적 설계 기술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 논리는 자연스럽게 KF-21을 잠재적 후보군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한국산 장비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철저한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FA-50이 입증한 낮은 고장률 정비 효율성 지속적인 임무 수행 지표는 폴란드가 중급 전투기 도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소들이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먼저 검증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FA-50은 바로 그 검증을 실전에서 해낸 셈이었다. 폴란드 공군은 스스로도 FA-50 시리즈의 운용 성과가 향후 어떤 선택지를 열어줄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FA-50은 폴란드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폴란드는 단순히 현재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선택지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 선택지는 하위 플랫폼에서 시작해 상위 플랫폼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전 같았으면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선택지가 이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옵션으로 떠올랐다. 폴란드의 전략적 시야가 한국산 전투기 시리즈로 확장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FA-50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했고 이 변화는 폴란드의 미래 전력 구상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폴란드는 이미 다음 결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폴란드가 FA550GF를 분석하며 얻은 결론은 단순히 실전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자국의 미래 공군 구조를 다시 정의하는 단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폴란드군 지휘부는 FA50의 실전 성능을 통해 한국 항공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높은 등급의 전투기 체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폴란드가 F-16 업그레이드와 F-35 도입을 병행하면서 미래 전력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급 전투기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FA-50의 운용 경험은 이러한 고민에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했고, 폴란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선택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폴란드 공군 내부에서는 FA-50이 단순히 서방식 체계와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전력 구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기존 F-16 중심의 구조는 유지하되 중간 계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중형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산 전투기 운용 경험이 풍부했지만 유지 비용과 업그레이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선택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FA-50의 실전 데이터는 폴란드가 한국산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중형 전투기 도입 논의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FA-50이 보여준 임무 수행 구조는 폴란드가 중급 플랫폼에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높은 임무 준비율, 낮은 고장률, 쉬운 정비 체계는 대규모 전력 유지가 필요한 폴란드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접경한 최전선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능이 뛰어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FA-50의 실전 경험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 요구를 만족시켰고, 이는 폴란드가 다음 단계 플랫폼을 고려할 때 한국산 전투기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폴란드의 군사 분석가들은 특히 FA-50을 활용한 실전 경험을 KF-21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FA-50이 제공한 실전 데이터는 한국 플랫폼의 구조적 신뢰성을 증명했고, 이는 KF-21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아직 유럽에서 한국산 중형 전투기를 운용한 사례는 없지만 FA-50의 성공적인 기록은 KF-21이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폴란드는 이 데이터를 통해 KF-21에 대한 첫 인상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수년간의 전투기 도입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 내부에서 FA-50과 KF-21의 연계성이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FA-50이 제공한 정비성 플랫폼 구조 서방 체계 호환성은 KF-21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폴란드가 도입 리스크를 줄이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중형 플랫폼을 도입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정비 인프라 전환 비용이지만 폴란드는 이미 FA-50을 통해 상당 부분을 해결해 놓았다. 이 점은 폴란드가 향후 중형 전투기 도입을 고려할 때 KF-21을 부담 없이 후보군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폴란드는 FA-50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전투기 다층 구조를 강화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고가의 F-35만으로 전력을 구성하기에는 운영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러시아와의 긴장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기체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중형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폴란드는 이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했고, FA-50의 성과는 중형 플랫폼 도입 논의를 실제 정책 검토 단계까지 끌어올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폴란드 공군이 직접 확인한 수치에서 비롯된 결론이었기 때문에 내부 설득력도 강했다. 폴란드는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FA-50이 가져온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폴란드가 새로운 전력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중형 전투기 도입 필요성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고, FA-50의 성공적 운용은 한국산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제 폴란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기술과 연결되는 모습으로 조금씩 구체화되고